16시간 비행 끝에 한국 공항에 도착한 한 미국 승무원. 단 3분 만에 사라진 가방을 보고 그녀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역시 이래서 한국인은 안 돼. 속으로 거칠게 중얼거리며 주변을 노려보았죠. 하지만 분실물 센터에서 마주친 광경은 그녀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한국 공항에서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15년간 일해온 승무원 애슐리 윌슨입니다. 한국이란 나라, 특히 인천국제공항에서 겪은 잊지 못할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엔 작은 오해였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16시간의 지옥 같은 비행. 뉴욕에서 인천까지 오는 동안 승객이 토사물을 치워야 했고 급작스러운 2번의 난기류로 온몸은 쑤시고 머리는 깨질 듯 했습니다. 빨리 호텔에 가서 쓰러지자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미국 공항들과는 확연히 다른 깔끔함과 현대적인 분위기가 눈에 들어왔지만 솔직히 그때는 그런 것보다 빨리 짐을 찾아 나가는 것만 생각했죠.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잠시 커피라도 마시자는 생각에 공항 내 카페를 찾아갔어요. 무심코 자리를 잡고 가방을 의자에 걸쳐두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단 3분. 정말 3분 만의 일이었어요. 커피를 들고 돌아온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내 가방? 자리에 걸어두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없었어요. 그 가방에는 회사 귀국 보고서와 여권 복사본, 그리고 다음 비행 일정이 담긴 회사 기밀 문서들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그 문서들을 잃어버린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분명히 한국인이 가져갔겠지. 이래서 동양은 안 된다니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그 편견.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당시 저는 주변에 있는 모든 한국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닥을 쓸고 있던 청소 아주머니부터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회사원까지 누구든 제 가방을 가져갔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불평이 이어졌어요. 아무리 공항이라지만 이렇게 붐비는데 물건을 놔두다니. 내가 바보였지. 남의 것을 가져가는 건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최소한 미국에선 바로 CCTV라도 확인해 줄 텐데. 가방을 잃어버린 그 순간의 느낌을 설명하자면 마치 바닥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였습니다. 그 가방에는 제 직업과 직결된 모든 것이 들어있었으니까요. 16해 동안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항을 헤매며 가방을 찾아보던 저는 결국 체념한 표정으로 분실물 센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술을 계속 깨물며 중얼거렸죠. 다 끝났어. 공항 안내판을 따라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심스럽게 훑어봤어요. 그들의 가방, 손에 든 물건들까지. 누군가는 제 가방을 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한국인이 잠재적 도둑으로 보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당시에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회사에는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이렇게 끝나다니. 깊은 한숨과 함께 분실물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열던 순간 저는 아직 몰랐죠. 이 사건이 제 인생과 한국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분실물 센터의 문을 열자마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 2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정신없이 허둥대는 저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침착해 보였죠.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가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방이 카페에 잠깐 커피 사러 간 사이에. 말을 더듬는 저를 향해 한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영어로 응대했어요. 걱정 마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방의 상세한 설명과 분실 위치를 알려주시겠어요? 그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가방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마자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정보를 입력했고 벽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피숍 위치가 여기 맞으시죠? 단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모니터에는 제가 앉았던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를 비운 순간부터의 영상이 재생되었죠. 그런데 화면 속에서 제 가방을 집어드는 인물은 결코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뚜렷하게 금발의 머리카락, 서양인의 얼굴, 그리고 제 유니폼과 비슷한 항공사 유니폼. 누가 봐도 명백한 서양인 여성이 제 가방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집어 들고 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헉, 나 방금까지 한국인 욕했는데 이거 뭐야 진짜. 너무나 민망해서 뒷머리를 긁적이며 직원에게 괜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제 속마음을 모르는 듯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상황을 처리해 나갔어요. 실수로 유사한 가방을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위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라면 분실물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연락을 기다리세요 정도로 끝났을 텐데 이 직원은 마치 영화 속 첨단 정보국 요원처럼 태블릿을 능숙하게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몇 번의 터치만으로 공항 전체의 CCTV 시스템과 연결된 듯했죠. 아, 여기 있네요. 그 승무원께서는 현재 35번 게이트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가방도 분명히 함께 있을 겁니다. 지금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무전기로 누군가와 빠르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고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어요. 확인됐습니다. 그 승무원께서 본인의 가방과 혼동하셨던 것 같아요. 현재 35번 게이트 보안 데스크에 가방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제 가방이 어디 있는지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한국인들에 대한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확인해 주시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직원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가방을 찾으러 가실 준비가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머뭇거렸어요. 35번 게이트라면 공항 반대편이었거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 안에는 제 직업과 직결된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회사 보고서, 여권 복사본, 기밀 문서들 꼭 찾아야만 했죠. 네, 지금 바로 가고 싶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도를 꺼내 가는 길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쪽으로 가셔서 공항 셔틀을 타시면 됩니다. 약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안내도를 받아든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분실물 센터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너무나 효율적인 시스템과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혔는지에 대한 깨달음. 이게 진짜 한국 시스템이야? 미국 공항보다 더 빠르잖아. 중얼거리면서 셔틀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가방 분실 사건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지는요. 공항을 가로지르는 셔틀을 기다리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지금 분실물 센터에서의 짧은 경험만으로도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아닌 서양인이 제 가방을 가져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 고정관념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셔틀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라 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가방은 찾지 못했지만 이미 무언가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35번 게이트를 향해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공항 셔틀을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동안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가방을 찾는다 해도 서류들이 모두 그대로일까? 혹시 누가 들여다보진 않았을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 시스템에 대한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셔틀에서 내려 게이트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제 표정이 어두워 보였는지 갑자기 한 한국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어요. 처음엔 또 다른 공항 직원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손에는 작은 캠퍼스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머뭇거렸어요.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조금은 의아했거든요. 미국에서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텐데 왠지 모르게 그녀의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35번 게이트로 가고 있어요. 가방을 분실해서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같이 걸으며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고 영어 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가방을 찾으러 가는 길에 느끼는 불안함이 민지의 눈빛에도 보였던 모양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얼굴이라고 써 있었다는군요. 고마워요. 솔직히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길을 잃으신 것 같아 보이면 더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제 얼굴에 번졌습니다. 가방 분실 사건 이후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민지의 친절함은 그저 업무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이었고 그것이 제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곧 우리는 35번 게이트에 도착했고 민지는 제가 보안 데스크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준 뒤 다른 약속이 있다며 떠났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제게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보안 데스크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한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이해하고 컴퓨터를 확인한 후 다른 직원에게 무언가를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방을 가져오겠습니다. 직원이 가방을 가지고 돌아오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히 제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어요. 마치 제가 놓고 간 그 순간 그대로 정확히 CCTV에서 본 그 자리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처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주인 확인 후 인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요청했고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가방을 받자마자 지퍼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귀국 보고서, 여권 복사본, 회사 기밀 문서들, 모든 것이 제가 두고 간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것도 빠진 것 없이 누구도 손대지 않은 채로요. 그 순간 입술을 꽉 깨물며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무도 훔치지 않았어. 나, 이 나라를 너무 쉽게 판단했구나.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회사 기밀 문서들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있었죠. 보안 데스크 직원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에서 자부심과 함께 겸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방을 단단히 손에 쥐고 보안 데스크를 떠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단순히 가방을 찾아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던 편견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고 있었으니까요. 가방을 무사히 찾은 안도감에 어깨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안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호텔로 돌아가 푹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배고픔이 밀려왔어요. 16시간의 비행과 가방을 찾느라 정신없이 보낸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공항 내 식당가를 찾아 한국 음식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가방은 이제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꼭 붙들고 식당가로 향했어요. 비빔밥이라는 한국 전통 음식이 눈에 들어왔고 호기심에 주문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고추장이 어우러진 화려한 색감의 음식이 나왔고 직원이 친절하게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공항 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차리고 호텔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혔는지에 대한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 문득 공항 구경을 좀 더 하고 싶어졌어요. 귀국 비행은 내일이었고 지금은 아직 오후 3시였으니 시간이 충분했죠.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말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카페를 나섰어요. 공항을 산책하며 다양한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 첨단 IT 체험존, 심지어 작은 미술관까지 있었어요. 이런 공공장소에 문화시설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체험관에서 한복 입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 있었고 다음으로는 공항 전망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항상 특별한 느낌을 주거든요. 전망대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어라, 내 가방이 어디 갔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카페를 나올 때 가방을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놓친 걸까요? 급하게 체험관으로 돌아가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가방을 2번이나 찾은 후에 또 잃어버렸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나 진짜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덤벙거리지? 어쩔 줄 몰라 하던 차에 문득 카페가 생각났어요. 혹시 커피를 마시다가 테이블 아래에 놓고 온 건 아닐까? 급하게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가빠질 정도로 빠르게 걸었어요. 아직도 마음속에는 여기서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미 한 번의 경험으로 한국의 분실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작은 믿음이 생겨 있었거든요. 카페에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제가 앉았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검은색 서류 가방 보셨나요? 아까 여기 앉아 있었는데. 카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손님 자리에서 발견했어요. 금방 오실 줄 알고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카운터 아래에서 제 가방을 꺼내 주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잃어버린 가방이 또 다시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가방을 두고 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네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당연히요. 손님의 물건인데 왜 가져가겠어요? 직원이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많은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작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가방을 꼭 안고 카페를 나왔어요. 복도 한쪽 구석에 서서 잠시 감정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가방 안의 물건들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모두 그대로였어요. 하루에 2번이나 가방을 잃어버렸고 2번 모두 완벽하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는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업무 출장을 넘어 제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서류 가방 하나를 통해 배운 교훈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망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가방을 목에 걸다시피 하고 가서 전망대 창가에 서서 활주로를 오가는 비행기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광경은 언제 봐도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옆에서 한 한국인 가족이 아이들에게 비행기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각 항공사의 특징과 비행기 종류를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어린 딸이 저를 바라보더니 밝게 웃으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도 비행기 좋아해요? 그 순수한 질문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네. 저는 비행기를 너무 좋아해서 승무원이 되었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고 부모님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교류가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인간적인 소통이었으니까요. 전망대에서 내려와 이제는 정말 호텔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공항에서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방을 2번이나 잃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실수부터 매번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았던 놀라운 경험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있던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는 과정이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에 감탄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전통 건축물들까지.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역동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인생의 작은 전환점처럼 느껴졌거든요. 창가에 서서 밤의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번엔 진짜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재미난 다짐과 함께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저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귀국 비행까지는 6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서울 시내를 둘러볼 여유는 없었지만 어쩐지 공항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비행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어쩌면 저에게 무언가 더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출국장을 통과하고 게이트 근처의 넓은 라운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행기들이 유유히 활주로를 오가고 있었고 공항 내부는 여전히 정돈되고 조용했어요. 미국의 붐비고 소란스러운 공항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사들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조용하던 공항 한켠에서 약간의 소란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백발의 외국인 노부부가 초조한 표정으로 직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들리진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들은 뭔가를 잃어버린 듯 당황한 표정으로 손짓을 섞어가며 필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직원은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아마 여권을 잃어버린 것 같네. 저는 그렇게 짐작했어요. 그 순간 문득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미국 공항이었다면 아마 본인 책임입니다 하고 차가운 답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한국인 직원은 영어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노부부를 안심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손짓과 표정, 그리고 간간히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인 공항 이용객들도 하나둘 다가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젊은 남성은 노부부에게 물을 건네며 앉으라고 권했고 한 여성은 스마트폰으로 공항 안내도를 찾아주며 길을 함께 찾아주려 했습니다. 직원은 곧 무전기로 다른 부서와 연락을 취했고 곧바로 추가 지원 인력이 도착했습니다. 몇 명의 직원들이 나누어 움직이며 공항 확인하고 노부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친절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남의 일처럼 넘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30분 만에 기적처럼 노부부의 여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 부근 벤치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거였어요. 노부부는 울먹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직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희가 똑같이 도와드렸을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친절했던 건 나만 특별해서가 아니었구나. 이게 이 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화구나.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생각했어요. 외국인이니까 특별 대우를 받는 거겠지. 관광객이라서 친절한 척하는 걸 거야.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외국인이든 아니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주저하지 않았어요. 상대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따뜻한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괜히 커피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디선가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애써 눌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 부드럽게 이륙하는 비행기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정성스럽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공항은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은 세상이었어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에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곳이 나에게 맞는 곳일지도 몰라. 출국 수속을 마치고 라운지에서 마지막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직원이 인화해준 한복 사진과 정말 우여곡절 끝에 되찾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게 미국이었다면 아무도 신경 안 썼겠지. 그리고 난 욕만 하고 끝났을 거야. 지난 하루 반 동안 경험한 것을 돌이켜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단순히 분실물을 되찾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 여정이었으니까요. 메모장을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다. 진짜 선진국은 겉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미국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빠르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하고 업무에 정신없이 몰두하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제시카와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뉴욕타임스의 기자였죠. 근데 듣기로는 한국에서 재미난 경험하고 왔다며? 어땠어? 제시카가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갑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일,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 그리고 놀라운 시스템과 정직한 사람들 덕분에 가방을 되찾은 경험까지. 말을 마치자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애슐리. 이거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칼럼으로 써도 될까? 요즘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와 편견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거든. 일주일 후 제시카가 쓴 칼럼이 온라인판에 실렸고 예상외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가방이 바꾼 시각 미국 승무원의 한국 공항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다음 비행 근무 중 동료 승무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애슐리,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한국 공항은 정말 분실률이 제로라고? 제니퍼가 물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다 사실이야. 사실 글에 담지 못한 더 놀라운 경험들도 많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크도 끼어들었죠.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정직하고 친절해. 그냥 관광객이니까 특별 대우해준 거 아냐? 아니야. 그들에겐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어. 내가 놀란 건 그들이 특별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였지. 내가 제 가방을 아무도 안 건드렸나요? 했더니 남의 가방을 왜 가져가겠어요? 야며 당연하듯 얘기하더라. 점점 더 많은 지인들이 칼럼을 읽고 연락해 왔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때 친구까지도요. 애슐리, 내 이야기 정말 흥미롭더라. 한국 진짜 특이한 나라네. 그런 공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응, 진짜야. 나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 아주 짧은 경험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 분실물 찾으러 같이 가주기까지 했다니까. 인천공항도 인천공항이지만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다시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됐어. 어느 주말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또다시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샴페인 한 잔을 마시며 제가 말했어요. 다음 휴가 때 한국에 놀러 갈까 생각 중이야. 이번엔 제대로 서울 구경도 하고 부산이라는 도시도 가보고 싶어. 테이블에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뭐야? 그 정도야? 나도 가볼래. 리사가 외쳤어요. 맷도 가세했습니다. 어차피 아시아 쪽 여행 계획 잡고 있었는데 한국도 넣을까? 애슐리가 그렇게 좋다면 한번 가볼 만하겠는데.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반농담으로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분실된 가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새로운 모험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한복 입은 제 모습, 전통차 체험, 그리고 아름다운 공항 건물까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삶의 작은 우연이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편견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라는 진리를. 한국에서의 짧은 만남들은 제 인생에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의 여정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사는 나라, 언젠가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되었답니다. 오늘 한국 공항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작은 분실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전해졌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감동과 놀라움을 전하는 이야기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릴게요.